16강 승강기 주요 기계 요소별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주요 기계 요소별 구조로서는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바로 링크 기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링크 기구의 그림을 같이 보시죠. 링크 기구는 지금 막대기, 강성의 막대기 서로 4개를 연결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어떤 회전 운동 같은 것을 하는 이런 장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A, B, C, D 4가지의 강성 막대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적절하게 연결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B를 한번 이렇게 B 지점을 가지고 회전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 D 지점도 적당하게 이렇게 회전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링크 기구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링크 기구는 반드시 절의 수가, 이러한 강성 막대기의 수가 4개 이상이어야 운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개라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둘, 3개라고 한번 해보죠. 3개일 때는 움직일 수 있나요? 3개일 때는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절의 수가 4개 이상이어야, 4개이어야 운동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바로 기계 요소에서 우리가 기어나 아니면은 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아래는 다양한 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캠이 무엇일까요? 캠은 회전 운동을 직선, 왕복 혹은 진동으로 변환하는 이런 기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선 운동, 왕복 운동, 그리고 진동 운동을 만드는 거죠. 입체 캠과 평면 캠이 있는데, 자, 아래 그림에서 한번 종류를 보시죠. 자,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판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판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회전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하트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게 회전하게 된다면 아마 여기 있는 롤러가 이 판의 외부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왕복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즉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꿀 수 있죠. 두 번째는 이렇게 회전하게 되었을 때 이건 역시 왕복 운동으로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서 왕복 운동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크캠 같은 경우도 이 안에 있는 것이 회전하게 될 때, 자, 이것이 바로 위아래 왕복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이 정면 캠의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로 왕복 운동하는 것이 상하로 왕복 운동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죠. 이 상하가 좌우로는 바뀔 수 없는데 좌우가 상하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1번이고, 자, 이것이 2번의 구성 요소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운동의 방향이나 아니면 운동의 종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런 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어 이런 것들이 예를 들 수 있겠죠. 다음은 활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활차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도르래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좋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활차에서는 힘의 방향만 바꾸는 정활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힘의 방향과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동활차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정활차를 고정 도르래라고 하고요, 동활차를 움직 도르래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래 보시게 되면은 2가지 정활차와 동활차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정활차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동활차인데요. 이 정활차의 경우에는 아래로 내리게 되었을 때 이 무게를 위로 올릴 수 있는 힘의 방향만 바꾸는 반면, 이 동활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올리게 되면서 힘의 방향은 이제 그대로가 되지만 동활차는 여러 개 썼을 때 힘의 방향과 크기도 바꿀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올리게 되면은 이제는 힘이 2분의 1로만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게도 더 적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복활차라고 해서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 즉 정활차와 동활차를 조합해서 활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하중은 어떻게 이 2의 n, 그러니까 동활차, 움직도르래의 개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우리가 어떤 무거운 것들도 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단활차의 종류가 나와 있게 되는데, 이 단활차의 종류를 한번 보죠. 이 단활차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W는 3P, 그러니까 힘은 3분의 1로
들게 되는 겁니다. 이 W가 만약에 300kg이라고 하면은 여기 P 들어가는 힘은 100밖에 안 되죠. 자, 이거는 4배의 힘을 낼 수 있는, 이거는 5배의 힘을 낼 수 있는, 이거는 2의 세제곱의 힘을 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힘이죠. 무려 8배의 힘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은 2의 4제곱 16배의 힘에다가 P의 힘을 더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도르래 장치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기어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축이 만나는 기어로서 베벨 기어, 크라운 기어, 직선 기어, 헬리컬 기어, 스파이럴 기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축이 만나지 않고 평행도 하지 않는 스크류 기어라든지 웜 기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두 축이 서로 평행한 기어로서 인터널 기어 안쪽으로 이제 이 바깥에 있고 안쪽에 같이 이제 이렇게 나사가 있는 기어입니다. 그 다음에 레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 헬리컬 기어, 스퍼 기어, 헬리컬 기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기어의 종류들 여러분 그냥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기어 2의 크기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기어는 그러면 어떻게 종류를 나눌까요? 모듈이라고 하는 것, 즉 피치1의 지름을 2의 수로 나눈 거, 원주 피치, 지름 피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래에 여러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만 보시고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죠. 1번, 몇 개의 막대가 서로 연결되어 회전, 요동, 왕복 운동을 하는 그런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링크 장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2번, 그림과 같은 활차 장치의 옳은 설명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W라고 하는 무게가 있고 P라고 하는 힘으로 이거를 당기고 있네요. 그쵸? 자, 지금 고정 도르래 하나, 움직 도르래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힘은 어떻게 될까요? 힘은 2분의 1만 들게 되고요. 방향도 바뀌게 되죠. 이게 아래로 내릴 때 힘은 위로 가게 되고요.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도 이 로프가 두 개 종류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속도도 2분의 1이 됩니다. 즉 힘도 2분의 1이고 속도도 2분의 1이 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힘은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W는 어떻게 돼요? 2P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힘에다가 2배를 곱한 것의 무게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보기를 쭉 보시게 되면은 여기 3번이 옳은 표현이 되겠네요. 힘의 크기는 W는 2P이고 W의 속도는 P 속도의 2분의 1이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운동을 전달하는 장치로 옳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쭉 보시게 되면은 3번에 절이 회전하는 것을 크랭크라고 하게 된다. 이게 크랭크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링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앞에 링크 장치라고 되어 있었죠. 절이 회전하는 사절이라고 불렀습니다. 4번, 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 우리가 캠을 사용했었는데요. 주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경할 때 캠이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5번, 입체 캠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통이나 경사나 구면 이런 거 모두 다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판캠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면캠에 해당합니다. 6번, 복활차에서 하중 W인 물체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복활차라고 하는 것은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를 합치게 되는 거죠. 전체 중량은 2의 n 제곱으로 나눈 것만큼 됩니다. 즉 W는 이렇게 되겠죠. P에다가 2의 n 제곱을 곱한 것만큼 힘을 낼 수 있죠.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7번, 한 쌍의 기어를 맞물렸을 때 치면 사이에 생기는 틈새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아무리 완벽한 기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두 기어가 서로 만날 때에는 둘 차이에 이런 틈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어는 구조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 틈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게 되냐면 바로 백래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 백래시죠. 8번, 입수가 60개, 피치1의 지름이 180mm일 때 모듈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듈을 계산하는 이런 식은 바로 피치1의 지름이 180인데 이것을 입수로 나눈 것이 바로 모듈 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듈은 3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승강기 주요 기계 요소별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서는 승강기의 요소 측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